안녕하십니까? 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먹자고 하는 건데, 예, 식사도 꼬박 잘 하시고요.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2015년도 개정세법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도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국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방세법이 연말과 연초에 개정이 되고 국세 관련된 법률이 연말, 그 다음에 시행령이 2월 달에 보통 개정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올해는 문제는 지방세가 개정이 안 되다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속 그 지방세 개정을 확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간 보충 프린트 보시면은요. 잠깐 어디 보시냐면 12쪽을 좀 잠깐 봐주십시오. 12쪽.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방세법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어요. 그런데 거기 날짜를 보시면 7월 24일자로 개정됐어요. 그게 뭔 소리냐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가 며칠자로 났죠? 7월 22일자로 공고가 났죠? 근데 우리 7월 24일자로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결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다행이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공고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나 핵심 정리에 개정안 박스 들어가 있었던 거 있었죠? 그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는 작년 법률로 시험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 7월 24일 날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단 요거는 올해 합격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올해 합격을 전제로 했을 때만 얘기되는 거고, 올해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년에 꼭 보셔야 되는 규정이죠. 그래서 별표 3개. 그래서 결론은 12쪽부터는 올해 시험범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라고만 참고만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 기본세 보시면은 맨 뒤쪽에 부록에 개정세법 해설이 나와 있었죠. 보신 적이 없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있었어요. 부록 쪽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왜 개정이 안 되냐면 지방세 부담이 증가되는 게 많았었어요. 올해 개정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부담 상한선 같은 경우도 150%였던 것을 연차적으로 상한시키겠다, 증대시키겠다. 또 뭐 자동차세라든지 주미세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정부는 증대안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야에서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계속 행정안전부인가? 행정자치부죠, 지금은. 몰라, 뭐. 그 주무부서가. 그래서 담당자 계속 통화했는데 지방세 개정이 포기한 건 아니고 계속 국회 계류 중이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던 건데 결론은 7월 24일자로 개정해서 다행스럽게 지방세 관련된 올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냥 국세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앞쪽부터 갑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지금 큰 관심사항은 그래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보니까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1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나왔죠. 이거는 평소 기본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설명드렸던 부분을 개정된 내용만 한번 쭉 훑어갖고 정리해 보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지적 경계선 변경을 토지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자, 별표 2개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규정은 양도의 개념입니다. 양도의 개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구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개정 이후 한번 잠깐 보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여 밑줄 토지의 교환. 자, 그럼 우리 토지의 교환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는 뭡니까? 공부상의 등기 등록 등 간한 관계 이시 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가 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매매, 교환, 대물 변제, 현물 출자, 공매, 경매, 협의 매수, 수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토지를 뭐하면 교환하면은 이거는 무슨 양도니까? 유상양도니까 양도로 보아서 양도세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거는 일반적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요게 포인트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이때도 일종의 교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일 때는 결론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 거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이를 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법에서는 보시죠. 법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1번 잠깐 볼까? 1번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양도로 보지 않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랬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선수 그랬죠. 대표선수. 얘는 소득세법이나 정책 목적상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된 것이 이제 이거죠.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토지 교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법률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 분할일 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때 그 조건이 뭐냐라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된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요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죠. 법 제88조 제2항 제2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하면 뭐냐? 거기 1번, 2번 밑줄 아니 묶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법 제38조 있죠, 여러분? 예, 거기까지. 그래서 1, 2, 점박이까지 이걸 모두 충족했을 때 한해서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토지의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일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만 보시면 되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밑줄, 이게 조건이죠. 이게 바로 토지 교환의 목적이야. 왜 교환하느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으로만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밑줄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야. 법률에 따라서 분할하여 교환할 것. 이게 첫 번째 조건. and죠. 두 번째 조건이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2번이 출제에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2번. 그래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 밑줄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 요것이 다시 밑줄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요것의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요 20% 동그라미. 그래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출제를 살짝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0%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점박이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양도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 1번, 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밑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밑줄 위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했을 때 한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 안 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이 아니라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래서 결론 1번과 2번과 세 가지, 세 번째, 여기 점박으로 나와 있는 거,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붙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별표 2개. 이때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뭐다? 면적의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2번 부담부 증여 갑시다. 최근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밑줄 기준시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기준시가에서 양도 가액을 계산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개정 이유로 보시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 밑줄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이 뭐죠? 수중자의 채무인수액이죠. 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우리 결론 이거 내셔야 되겠죠? 일단은 최근에 단독 문제로 출제됐지만 얘는 언제든지 양도의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양도소득세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이때는 수중자의 채무인수액은 앞으로 수중자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니까 이거는 무슨 양도? 유상양도. 따라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뭐로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양도차익이죠. 그러면 수중자한테 물어봐야죠. 수중자야, 너 왜 남의 빚을 또 안 왔니? 그랬더니 뭐래? 그래도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뭐를? 채무 인수액을 뭐해도 빼도 남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수중자가 채무 인수한 거죠. 요거는 무슨 양도야? 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뭐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증여세로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근데 뭐가 나오죠,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죠. 예외 규정. 무슨 예외 규정이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간이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어떻게 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랬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 증여로 추정한다 것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고 안 빼고? 빼지 않고 없는 걸로 보니까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무슨 가액? 증여 당시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서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해봐야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보다?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어떻게 하니까? 적어지니까. 같은 증여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조건이 있는 부담부 증여일 때가 세부담이 어떻다? 적다. 그러니까 증여하더라도 어떤 증여로 간다? 부담부 증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서가 할 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여기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거를 뭐로 말하는 거고? 단순 증여. 근데 주의사항. 무슨 주의사항이세요? 무슨 규정? 추정 규정이죠. 추정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추정 규정의 의미는 뭐예요? 입증을 허용한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채무 인수 사실을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하면 다시 뭐로 가는가? 부담부 증여. 그러면 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죠. 요게 기본적 내용. 자, 요게 그대로 또 여기 조금 더 갑시다. 이 내용이 어디까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취득세도 나와 있는 거죠? 취득세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취득세에서 수증자의 채무인수액은 우리 취득세도 뭐로 보고?
유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뭐로 보는가? 무상. 이게 바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였죠. 예, 요게 그대로 취득세도 나왔죠. 다만 취득세는 요 원칙만 있고 예외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를 말하냐? 이때 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양도차익을.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요거 사례 그립시다. 자, 취득할 당시 얼마? 4억 구합시다. 4억. 그리고 갑이 을한테 뭐 하는데? 증여를 하는데 증여 당시가액이 얼마? 7억 원. 자, 그러면 요때 요 4억 원은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가, 시가. 실가. 원칙이 양도세는 뭐다? 실가. 그러면 7억 원은 실가에 시가요? 요거는 뭐야? 실가가 아니라 요거는 시가죠. 시가. 에이씨 집에 갈까? 여기는 실가였는데 여기는 왜 시가야? 증여니까. 무상이잖아. 무상.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할 수 없이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외쳐드리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때는 무슨 과세가 원칙이다? 시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런 거죠. 시가. 그런데 그러면 이때에 자 어쨌거나 요때에 채무액이 채무 인수액이 2억 원을 할까요? 채무액이 얼마? 2억 원. 그리고 이거를 누가? 수중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증여로 가는가? 부담부 증여죠. 이 인수란 말이 없으면 뭐야? 단순 증여. 그럼 얼마에 대해서? 7억 원 전체에 대해서. 7억 원 전체에 대해서 뭘로 때려야 되는가? 증여세. 누구한테? 을한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은 거죠. 어떤 조건? 이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얼마 있다? 2억 원이 있다. 이걸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무슨 증여가 되는 거다?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요 채무액은 무슨 양도로 봐서 우리? 유상. 그러면 전체가액 얼마? 7억에서 얼마 빼도? 2억을 빼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얼마? 5. 요거의 순수한 무슨 양도가 되는 거예요? 무상이죠. 무상.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7억 중에서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요거 숫자 잘못했네. 요거 5억 원으로 할게요, 여러분. 5억 원으로 고칩시다. 증여 당시가액 얼마? 5억 원. 그러면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액 얼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40%가 되는 거죠. 5분의 2니까. 전체가액 5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이 얼마야? 2억.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40%. 그 다음에 전체가액 5억 중에서 순수한 무상양도가 요거 그럼 얼마 되는가? 3억이죠. 그럼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60%죠. 그러면 결론 냅시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일 때는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몇 프로? 40%는 얼마? 2억 원은 무슨 양도가 되는 거고? 유상양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억 원. 5억 원에서 2억을 뺀 3억 원은 무슨 양도? 무상양도. 요걸 뭘로 때리는 거예요? 증여세죠. 그럼 요거는 유상양도니까 뭘로 때려야 돼요? 양도 차익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양도가액에서 뭘 빼야 되는 거야? 뭘 빼야 돼? 취득가액을 빼야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본적으로 뭘로 계산한다면? 실가로 계산한다면 채무 인수액은 얼마가 되는 거고? 2억 원이 무슨 양도가 되고? 유상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 해놨잖아. 채무 인수액은 뭐로 보라고? 유상. 그러면 전체가액 5억 중에서 2억 원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돼 이제? 취득가액. 당초 취득가액 얼마야? 4억 원을 다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지금 증여 당시 5억 중에서 몇 프로만? 40%만 유상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에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40%만. 요게 포인트죠.
요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요게 계산 문제. 요게 계산 문제 나왔던 거예요. 요게 계산 문제. 그래서 요때 요 취득가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게. 그럼 얼마가 되고 4, 4, 16, 1억 6천만 원. 그러면 전체 양도차가 얼마야? 4천만 원. 만약에 얘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 얘 이번에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 양도 차익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개정된 거죠. 만약에 이때 이 자산이 시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무슨 가액으로 한다면 기준 시가로 한다면 여기서 빼는 가액,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가 4억 원이다 봅시다. 4억 원.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무슨 과세가 원칙인데? 시가 과세가 원칙인데 토지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그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시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맞나요? 맞잖아. 그러면 이때 상속세및 증여세법 어떻게 할 거냐?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보충적 평가법인데 이때 뭐가 나와 있으면 기준시가가 있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요 양도가액을 만약에 뭐라 한다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한다면 시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한다면 기준시가라 한다면 양도 차익을 구할 때도 뭘로 가지고 하라? 기준시가. 그러면 이때 취득 당시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실가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기준시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시가. 그래서 그게 바로 부담부 증여에서 기준시가는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를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61조 제1항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기준시가나 또는 제2항 국세청정이 정한한 배율에 따라서 산정한 경우에는 밑줄 모두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라? 결론 기준시가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도 실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오라고요? 기준시가. 그러면 여기서 기준시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시된 가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이죠. 자 그러면 얘가 부담부 증여 목적물이 뭐야? 토지. 부담부 증여 목적물이 뭐다고? 토지. 그러면 토지다 시가가 나오면 좋은데 시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가세라는 얘기죠. 기준시가. 그러면 이때의 기준시가는 토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여기서 빼는 뭐를 계산할 때도 취득가액도 계산할 때 뭐를 하지 말고 실가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기준시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를 계산한 거에서 양도가액 실가가 아니라 뭘로 한다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뭘로 대응시켜라? 기준시가로 대응시켜라.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하죠.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하죠.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시가가 안 나오고 뭘로 나와 있다면 공시된 가액이 뭐가 나왔다면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또는 뭘로 나왔다면 공동주택가격으로 나왔어. 시가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면 개별 공시지가나 뭐가 나왔다면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면 취득가액도 요 대응되는 취득가액도 실가로 하지 말고 뭐를 가지고 하라? 뭐를 가지고 하라? 기준시가로 가지고 하라. 이 공시된 가액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준시가라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더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죠. 왜? 기준시가라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뭐를 말했어요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뭘 곱한다 여러분? 물건별 공제를 곱한다고 그랬죠. 공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7 찍고 따라지. 기억나시나요? 37 찍고 따라지다. 그래서 부동산은 몇 프로고? 3%. 미등기 양도면 10분의 1로 줄어든 0.3%.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몇 프로? 7%. 나머지 모두 몇 프로? 1%.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공제를 어떻게 그래서 37 찍고 하나 이렇게 식으로 외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유상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담부증의 양도세 계산 방법입니다. 에이씨, 들으나 안 들으나 차이가 없네. 요거는 실제 뭘 해봐야 돼요? 계산해봐야 돼. 계산 문제, 사례 문제. 그래서 올해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요즘 문제 특징은 올해 개정된 문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로 그러면 기준시가 줘놓고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을 해봐라. 부담부증일 때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한번 계산 문제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그래서 결론만 합시다. 원칙 시가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가 산정이 곤란해서 뭐로 한다면 기준시가라면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라? 기준시가로 계산하라. 어쨌거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유상 비율을 요 곱한 거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 양도책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만 물어보면 취득가에다 뭘 곱하면 되는가? 유상 양도별.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디가 있을 텐데? 기출문제 안 들어가 있나? 좋습니다. 이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풀기로 하고 일단 개념만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도 장사해야지. 요거 계산 문제는 특강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자, 요거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까지 당연히인데 곧바로 나오기는 곤란했어요. 근데 요즘은 특성이 이런 문제도 곧바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 규정에서 신설된 것이 허위 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솔직히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규정을 계산 문제로 나와버렸어. 혹시 여러분 기본서 갖고 계세요? 제가 아까 기본서 좀 갖고 계시면 기본서 좀 갖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384쪽에 문제 13번 있었죠. 384쪽에 문제 13번이 뭐냐면 비과세 배제 규정 계산 문제가 그에 그대로 시험에 나와버렸어. 그래서 규정만 물어볼 줄 알았더니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드시 계산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좀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 부담부증여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결론 증여 당시 시가가 산정이 곤란해서 뭘로 계산한다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기준시가라면 이 차액 빼는 취득가액도 실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하라.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3번 농지의 제촌 요건 완화했죠? 자, 요거는 뭐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보죠.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우리 농지 잠깐 보죠. 자,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대상. 그죠? 그래서 이 농지를 첫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뭘 적용해 주죠, 여러분? 비과세 적용해 주죠. 그래서 요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요건 두 가지 물어봤죠. 기억나시나요? 이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이의 큰 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이어야 되죠. 그리고 국가 등이 시행하는 농지와 교환 분합하거나 국가 등이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농지법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또는 중요한 게 있죠. 뭐 경작상 필요 아주 중요하더랬죠. 시험에 나오면 그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경작상 필요는 국가 등이나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랬죠. 그때는 경작상 필요할 때는 이때는 뭐만 인정해 준다? 교환만 인정해 주고 분합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뭐가 들어간다? 사후관리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경작상 필요일 때의 비과세 요건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때 사후관리는 교환에서 취득한 새로운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뭐 해야 돼 여러분? 제촌 작용해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이때에 이 제촌은 뭐를 말하느냐? 첫째 거기 나왔죠. 1번 농지 제촌 요건 보세요. 첫째 어디? 농지 소재지 밑줄 하나. 현행에 있죠. 현행. 농지 소재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동일한 연접시 밑줄. 소재지 또는 뭐 연접지 또는 소재지나 연접지가 아니라더라도 농지 소재로부터 직선거리 몇 킬로에서 20km 이내를 제촌으로 보는데 요거를 완화해 갖고 몇 킬로? 30km로 완화한 거죠. 그럼 이거 왜 완화했냐? 국계법 때문에 그랬어요. 국계법. 거기 개정 이유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기준이 종전 20km에서 몇 킬로로 30km 2012년도에 개정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법상 허가 기준 30km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제촌일 때는 농지 소재지나 또는 어디 연접지 또는 직선거리로 몇 킬로? 20km가 아니라 몇 킬로다 이제? 30km 이내다. 요거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라든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대토 이럴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슨 대상이라 했죠, 여러분? 면제 대상이라 했죠? 제가 비과세를 할 때에 비과세 종류로서 이런 걸 주의하라.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나 농지 대토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슨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다. 그래서 시험에 파산 선고 처분, 농지 교환이나 분합,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농지 대토 섞어놓고 비과세 잡아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개정된 건 여기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직선거리를 20km에서 국계법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기준과 일치시켜서 몇 킬로 확정해줬다? 30km. 만약에 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이것까지는 물어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때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좀 정리해달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첫 번째 공부상 지목이 뭐여야 되죠? 견답, 과수원과 목장용지였죠. 재산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뭐였죠?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까지였고 뭐가 제외됐죠? 목장용지가 됐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뭐냐? 공부상의 지목과 얘는 관계가 없어요. 재산세, 지방세는 반드시 공부상 지목이 뭐여야 돼? 전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에 되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전답. 여기까지만 해요. 자, 요것만 확인하고 갑시다. 개정은 얘가 개정됐지만 만약에 얘가 또 예외적으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건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말하는 농지는 뭐를 말한다?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뭐다? 전답에 해당하네요. 전답. 이거 좀.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는 게 말씀 못 드리네. 자, 잠깐 1번은요. 여러분 기본서 어디 보시냐면요. 제가 쪽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쪽수를 얘기한다면서 쪽수를 얘기 안 했네. 자, 1번은 쪽수 몇 페이지에 해당하냐면 여러분 287쪽. 아니네. 286쪽이네. 그래서 여러분 적으세요. 1번 지적경세 기본서 몇 쪽 참조하시고요. 286쪽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교재 285쪽 적으시고요. 그냥 일단 기본서 쪽수만 적어놔요.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기본서 볼 때 어디를 보라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제촌 요건 완화. 일단 요거는 여러분 교재 294쪽. 294쪽. 기본서 29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충학습에도 농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은 이미 시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또 나온다면 이게 그나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 예외 적용 대상자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요건 추가. 자, 요거는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요. 예. 여러분 교재 303쪽에 나와 있습니다. 303쪽 적으시고요. 기본서 303쪽.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죠. 1세대 1주택 예외 적용 대상자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사업자 등록 요건 추가. 자, 요건 개정 자체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죠. 자, 요거는 바로 뭐죠? 1세대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1세대 1주택의 예외 규정. 자, 누가 주택 임대 여기 갑이 뭐예요, 여러분? 주택 임대 사업자죠. 갑이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주택이 몇 채가 있고 5채가 있고 갑 임대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 갑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요를 뭐 했다 여러분? 양도하였다. 그러면 얘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왜 그래? 여러분 서브노트는 갖고 있어요? 그럼 서브노트로 봐. 기본서 좀 갖고 있으라더니 기본서는 안 갖고 오고. 서브노트로는 여러분 교재에 367쪽 또는 다음 페이지 임대주택 박스 나와 있죠. 자, 결론 보세요. 1주택 예외에서 갑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몇 채를 가지고 있고요? 5채. 그 다음에 본인이 뭐하고 있던 주택? 거주했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요걸 뭐 했어? 양도했어. 그러면 우리는 소득세법상 얘가 임대주택과 이 거주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 봐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임대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주택으로 보고 안 보고 뭐만? 거주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때 얘를 1주택으로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서브노트 오늘 나간 프린터 잠깐 보세요. 그러면 프린터 이 거주주택은 종전에는 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뭐 소득세법상 모두 해야 된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거기에 추가된 거야. 종전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했으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뭐까지 해야 된다 반드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만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얘가 더 중요하다. 이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1주택을 보려면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예, 그렇죠. 요걸 잘 보셔야죠.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물어볼까? 이 개정은 됐지만 요게 이 개정된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온다면 요걸 기억해달라. 거주주택은 당의 갑이 실제 해당 주택 거주주택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거주하면 몇 주택으로 봐준다? 1주택으로 봐준다. 따라서 몇 년 보여야 양다면 몇 년 보유하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누구도 임대사업자도. 자, 그거 좀 잡아주시고요.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사업 수익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시. 자, 요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요거는 무난하게 개정된 내용 중에서 무난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소는 여러분 교재 기본소에는 이 314조. 그래서 기본소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그럼 한번 같이 보죠. 자, 기본소는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여러분? 314조. 그래서 프린트 보고 얘기할게요 이제. 개정된 거 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자 밑줄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게 조건이죠. 박스 보세요. 개정 대비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밑줄 공익사업을 위하여 뭐가 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 그러면 이때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그때는 밑줄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동그라미 무슨 날? 빠른 날. 항상 제가 여러분 1년 내내 외쳐드리는 거 과세 시기가 몇 개 나오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그랬죠. 다만 단서가 올해 신설된 거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 빠른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밑줄 소유권과 관련된 밑동그라미 소송 판결 확정일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적으세요 여러분. 이걸 출전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뭘로 고칠 수 있어? 소송 판결 확정일을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공탁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출전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그 공탁일에 양도 또는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말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죠. 공탁일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판결 확정일. 잡으셨죠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5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묶으시고요. 6번, 7번은 하나같이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의 범위입니다. 6번과 7번 묶으시고요. 이건 뭘로 계산할 때입니까, 여러분? 실가,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죠. 자, 기본소에는 318조, 6번은 318조, 7번은 319조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본소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가볍게 확인만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양도차익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가죠. 자, 그러면 무슨 가에서 실지 양도가에서 뭐를 빼라? 실지 필요 경비를 빼는 거죠. 저는 올해 최근에 계속 이쪽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작년에도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죠.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올해 또 저는 양도차익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근데 올해는 이쪽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만약에 실질거래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실질 양도가서 차감하는 실제 필요의 경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때 실제 필요 경비 이 범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무슨 가액가? 실질 취득 가액가. 뭐 자본적 지출의 가. 뭐다? 양도비를 더한 거죠. 기억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예. 그럼 이때 실제 필요 경비는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을 실제 필요 경비로 하고 얘를 어디서 차감하라? 실질 양도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된 거는 뭐냐? 요거와 요게 추가가 된 거죠. 여기가 추가된 거다. 그래서 6번. 자, 취득가액의 조정, 취득가액 범위 조정 개정사항을 보세요.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밑줄.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뭐죠, 여러분 이거? 매입원가, 건설원가 또는 취득 당시 시가죠. 그래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매입이면 무슨 원가? 매입원가. 건물 신축했으면 건설원가. 상속이나 증여받았으면 취득 당시 시가죠. 여기에다가 밑줄 쳐져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할인 차감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게 이거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의 규정.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 규정이 바로 위에 제목에 나와 있어요. 밑줄. 폐해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밑줄. 요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법 제10조 6항의 규정에 요게 바로 뭐다가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 폐해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예요. 요 놈을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에 어떻게 하라? 포함 동그라미 포함. 그래서 여기 추가됐죠. 요거는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해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것도 어쨌거나 취득하는 가지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실질 취득 원가에 실질 취득가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세세한 내용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폐해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요거는 실질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거기까지. 그리고 계속 봅시다. 밑줄. 부당행위 계산 시가초과액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요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예, 출전 요런 거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요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범위를 확정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개정 규정은 그대로 보죠.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이게 특징이죠. 조건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 개정된 내용. 그래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당했죠. 그런데 그 밑줄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밑줄.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 받겠다 나는 보상. 그러니까 사업자는 뭐 할 수도 있어? 공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다. 그래서 보상금에 뭐와 관련돼서 증액,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면 가로 열고 밑줄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그 소송 비용을 뭘로 잡아라?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죠. 놓치면 안 돼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도 잡으는 건데 단 주의사항은 소송비용을 무조건 다 잡는 것은 아니고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킹.
단 조건이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은 포함 제외. 제외. 왜 제외야? 이중 공제 방지. 이게 중요하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갖고 자주 물어보죠. 이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격이나 감가상각비죠.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나 감가상각비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금을 잡았는데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예정이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어떻게 돼? 빼내야 되는 거죠. 이중공제 방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랬죠. 그게 더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8번 시험에 안 나온다 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가 고시돼 새로운 당해년도에 적용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명확화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토지의 기준시가인데 올해 개정이 되었고 토지는 물론 건물이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밑줄 치면 안 돼. 그냥 가보세요. 눈을 봐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그때는 뭐로 간다 여러분? 밑줄 칩시다. 할 수 없이. 뭐로 간다? 직전 기준시가. 자, 요거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규정은 실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계산할 때입니까? 기준시가예요. 그러면 이때 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라. 그럼 무슨 당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필요 경비인데 뭘로 해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안 했어요. 저는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지금 왜? 기준시가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원칙이니까 예외니까? 예외. 추계조사 결정할 때 매감 환기 그때 적용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조건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나 과세관청이나 다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실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2006년도 이전까지는 얘가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2006년 이전 갈 때 이거 열심히 했어, 진짜. 삼칠 짓고 따라지! 그러가면서 꼭 기억하라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특징. 얘는 반드시 여기다 뭘 한 번 더 곱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시가의 양도차를 계산하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 가지고 장난친다. 특히 얘는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이걸 엄청 얘기했죠. 1년 내내 이거 했어요. 1년 내내.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이거 제가 별로 거의 설명 안 했죠. 뭐만 했어? 실가. 왜? 지금은 이게 원칙이니까. 근데 2006년도 이전 과거에는 얘가 원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엄청나겠죠. 시험에다 잘 나왔고요. 아까 저기 얼핏 저기 말씀드렸죠.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권분에 따른 뭐다, 여러분? 공제율. 그래서 공제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뭐 삼칠직구 하나 그거 했었죠. 그거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양도체 계산하는데 올해 2015년도 3월 5일 날에 양도했다 봅시다. 그러면 올해 기준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주택이라 볼까요, 여러분? 주택을 3월 5일 날 양도했어. 그러면 올해 기준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주택의 기준시가는 뭐가 된다 그랬어? 공시된 가예요, 항상.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가 가늠하면서 매년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해서 공시된다 그랬죠?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개별 주택가격.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격이죠? 이게 지방세 할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편액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지방세야 국세야? 그러니까 시가편액이 나오지 못하고 무슨 말 나온 거야 지금? 기준시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요때 이게 주택이니까 기준시가가 뭐가 되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이나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나십니까? 얘들 며칠짜리 결정 공시된다 그랬죠? 며칠짜리 결정 공시된다 그랬어? 4월 말. 토지는 뭐가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 며칠짜리 나온다고요? 5월 31일자 나오죠. 그러면 얘는 개별주택가 4월 30일인데 올해는 나 지금 언제 양도 있어? 3월. 그럼 올해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 직전 연도 거 써라는 얘기야. 직전 연도. 그러한 범위를 정할 때 작년까지.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있는데 올해부터는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예, 주택 다 이 규정을 적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 의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9번. 요것도 올해 시험에 나오긴 틀렸죠. 자, 원래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사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규정은 이겁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결론. 나 비사업용 토지다. 어쩔래? 내가 지금 양도한 것이 무슨 토지다고요? 비사업용 토지다. 어쩔래? 그러면 첫째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응? 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어. 그럼 어쩌라고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그렇죠. 그렇죠. 첫째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예, 역시 공부를 하신 분들 쫓아와. 기억나시죠? 예. 기준시가 해줘 아니 기본 공제 해줘 안 해줘? 해줘? 해주죠. 기본 공제를 왜 해줘요? 뭐만 아니면 돼. 그렇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한참 했잖아요. 우리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이상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이쪽은 다 했잖아. 그래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열심히 했잖아. 시험에 나오는가 그런 게 뭐 별거 있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얘들을 양도했을 때는 누지세율에다가 얘들은 10% 할증 과세하라 이렇게 됐었어요. 누지세율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고요? 10%. 그럼 우리 누지세율이 몇 프로죠 여러분? 6%부터 최고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지세율이죠. 그럼 이게 무슨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면 각각에다 몇 프로씩 더하라는 얘기야? 10%씩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6%가 16%짜리가 되고 15%짜리가 25%짜리가 되고 24%짜리가 34%가 되고 35%짜리가 45%가 되고 38%짜리가 48%짜리가 되는 거야. 아이 심차. 그래서 누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 여러분? 10%. 그런데 요게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가 다시 1년 이뤄졌죠. 밑줄. 언제부터 하라? 내년부터 하라. 그래서 결론. 오늘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는 뭐밖에 없는가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주의해야 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는 뭐밖에 없다. 지금 오늘 현재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밖에 없어. 지금 이거 할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원래 올해부터 하도록 규정 개정됐다가 올 한 해가 더 미뤄진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하래? 내년. 그럼 올 말에 또 개정하겠죠. 내후년으로 연장. 이게 지금 매년 1년씩 연장되고 있어요. 왜?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나쁘니까? 나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자꾸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내리고 있죠. 연락 안 왔어? 호호. 몰라, 우리 공인중개사 하냐? 그래요? 알았어. 자, 10번. 요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가 자, 거기 아까 우리 비사업용 토지는 누지세 때 몇 프로 할증 과세한다고요? 10%. 그 다음에 제가 별로 강의는 아니 요거 기본소는 몇 페이지냐면요. 요 내용은 예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는 요거 기본소에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은 예 331조 331조 적어 두시고요. 기본소에는 9번이 331조. 자, 10번은 기본소 몇 페이지냐면요. 332조 양가로 3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세 때 몇 프로 할증가세한다고요? 10%.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투기 지정 지역에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역시 누진세에다 10% 할증가세하게 되세요. 이게 우리 책 여럿이 기본서에 332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비사업용 토지나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얘들은 누진세에 몇 프로 할증가세하라 여러분? 10% 할증가세라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는 당장 올해부터 하고 안 하고 내년부터 한다고 연결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설명 안 드리냐면 지금 오늘 현재 지정 지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야, 안 되는 규정이야? 실무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 두 가지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가세 한다고 여러분? 10%. 이럴 때에 이걸 대비해서 10번이 신설된 겁니다. 자, 잠깐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 10% 할증가세가 되면 내년에는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내년에도 적용 안 되면 역시 계속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요. 한번 같이 보죠. 10번. 해당 과세 기간에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밑줄 부동산 등이라 하죠. 우리는 이거를 주식 등이 아닌 거죠. 부동산 등을 밑줄 둘 이상 양도하면 밑줄 둘 이상 양도하면 즉 올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3개 양도했다 봅시다. 3개. 올해는 팔아먹는 해야.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 부동산도 양도를 했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도 양도했어요. 올해 몇 개 양도했어요, 제가? 3개. 부동산 양도했고요.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고요. 골프연권 양도했어요. 몇 개 양도했다고? 3개. 2015년도에. 그러면 요때 부동산 양도했을 때 뭐 계산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신고 계산, 예정 신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양도했으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했으면 또 뭐 해야 돼?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또 기타 자산 양도세 또 뭐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게 바로 우리 서브노트, 프린트 2번. 1항부터 4항까지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 밑줄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과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다가 밑줄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를 밑줄 이때 55조 제1항에 따른 세를 뭐를 말하냐 이겁니다. 지워졌나? 네.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38%까지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55조 제1항에 따른 세를 밑줄 쳐놓고 이거 뭐다고 여러분?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했겠죠. 해당 세율을 가지고 부동산 관한 권리 양도했으니까 또 세율을 가지고 계산했겠죠. 기타 자산 양도했다. 역시 양도소득세 세율 조에서 계산했겠죠. 요거를 뭐한 금액과? 합한 금액과 얘들의 과세 표준과 이걸 뭐해서? 합해서 과표를 뭐해서? 합해서 무슨 세를 때려갖고 누진세를 때린 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공제받으라? 큰 금액으로 공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마무리할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면 기타 자산 둘 이상 양도했을 경우 밑줄 이때 둘 이상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1번과 2번의 금액 중 동그라미 뭐 큰가? 큰 게 제일 중요해요. 결론.
근데 올해는 얘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비사업용 토지나 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얘는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결론 이거를 다 과표를 뭐해서 합한 금액에 대한 뭐를 계산했을 때와 누진세액을 계산한 합계가 개별적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합한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받아라? 큰 금액. 그러니까 결론은 최저 누진세율보다는 세액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누진세를 적용한 것보다 세액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커야 돼. 과세관청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서 높은 세율. 그러니까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하라? 큰 가액으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의미는 뭐를 말하냐? 과세 표준을 더해서 합한 금액에 대한 뭐를 적용했을 때와 누진세액과 개별적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을 해야 된다 여러분? 큰 자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개념만 잡으십시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금액을 한다는 거? 큰 거. 누진세를 적용한 세액과 개별적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둘 중에 뭘 하더라? 큰 거라고 하더라.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정 이유 보죠. 개정 이유.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면 기타 자산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밑줄 자산별 양도소득세 산출세 요걸 말하는 거죠. 자산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무슨 세율? 누진세를 적용한 세액보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그게 동그라미죠. 결론 둘 중에 어떤 거를 때리겠다? 큰 거로 때리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11번은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11번, 12번. 예. 14번. 여기까지는 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고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고요.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규정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오면은 진짜 쌍꺼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비사업용 토지 판정입니다. 실무 나가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어째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세율 내년부터 몇 프로 더 때린다? 10%. 그러니까 민감하죠. 그러니까 무슨 토지 판정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결론 세부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기로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죠. 여러분이. 자,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작년에 우리 학원이 여기 오기 전에 사당동에 있을 때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임야를 양도했어요. 이게 뭐로 판정됐어요? 이거로 판정됐죠. 그러면 양도세가 장난 아닙니다. 뭐니까? 임야니까. 그래서 요거를 법에서 맹점을 찾아서 뭐로 바꿔야 돼? 요걸로 바꿔야 되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약 몇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 당시 4천만 원인가 줄어들었을 거야. 아마. 뭐해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럼 몇 프로 달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 나 때문에 얼마 줄었으니까 거기 공정가 시장가는 30%입니다. 기본. 줄여준 금액의 30% 40% 수수료 줘야 돼. 예씨 그거 주는지 내가 내지.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해요. 근데 사실요. 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매우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실 때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거기 몇 번이었죠, 여러분? 예, 11번, 그죠? 12번, 예, 그 다음에 14번. 여기까지 묶었죠?
요거는 뭐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인데 개정은 됐는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죽었다 깨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틀리면 돼.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자, 15번 잠깐 볼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을 양도책 계산 때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질 거래가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방법 사용한다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정정 방법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때 추계조사 결정 정정 방법은 몇 가지야? 몇 가지? 네 가지. 어떻게 배웠어 우리? 매, 감, 환, 기. 그렇죠. 요게 뭐예요 여러분? 매매 사례 가액. 요게 감정가액의 평균액. 요게 뭐예요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가액은 사용할 수가 없어. 환산 취득가니까 뭐 할 때만 쓰는가? 취득가액.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여러분? 기준시가.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15번은 여러분 교재 서브노트 몇 페이지냐면요. 아니, 교재 362쪽 적으시고요. 362쪽 적으시고요. 여기서 요 감정가액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개정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밑줄 뭐하거나 추계 결정하거나 또는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밑줄 이겁니다. 결론. 개인 감정평가사도 인정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뭐를 말하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뭐를 말하냐면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감정평가법인.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감정평가 누구만 했어야 돼? 법인. 감정평가법인. 그러면 A라는 감정평가법인, 2개라는 감정평가.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상 감정가 있을 때는 평균액입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의뢰해서 무슨 값이 나오면 감정가액이 나오면 요거를 2로 나눠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액을 세법상 과세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법인에서 뭐로 바뀌어서 감정평가업자. 그럼 법인에서 업자로 바뀐 것은 무슨 의미냐? 올해부터는 감정평가법인은 물론이고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16번 똑같죠? 그 다음에 17번 보죠. 17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나 잠깐 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 자산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양도세 과세 대상 적으세요. 참조. 요거는 280조. 참조 280조. 자, 기타 자산은 제가 첫째, 사업용 고종 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죠. 시간이 많이 나갔네. 지금 어떻게 된가? 시간이 지나갔죠, 많이. 어떡할까?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예. 고종 자산과 사업용 고종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죠. 제가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죠? 특히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나온다고 그랬죠. 얘는 조건이 뭐다? 네, 이 말이죠. 둘째, 시설물 이용 회원권의 대표가 뭐랬어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랬어.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 특정 법인 주식. 근데 뭐죠? 특정 업종 영위법인 주식. 예외적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 등. 안 봐도 됩니다 그랬죠? 네. 얘는 뭐니까 다? 주식이니까. 시험에 나와도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 이때에 여러분 우리 17번의 양가를 1번은 요거 규정 개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뭐 개정됐대 그렇게 마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그러나 보나 안 보나 차이는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예, 제가 목이 좀 땡기네요. 여기까지 하고.